비는 해가 진 뒤에도 그칠 줄 몰랐습니다. 양반가 대문 앞 흙길은 진창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젖은 꽃신 한 짝이 문 앞에 뒤집혀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맨발로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흙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저고리 끝은 젖어 다리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오직 한 사람만 향했습니다. 처마 밑에 선 여인, 곧 다른 집안으로 들어갈 여자. 비단 치마는 새 것이었고 비녀는 유난히 화려했습니다. 오늘 밤 그녀는 재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때 아이는 그 여자를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말이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여인도 아이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써온 물건을 정리하듯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대문 안쪽 마당에는 사람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인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늙은 하인 하나가 두 손으로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두꺼운 종이와 비단 끈으로 묶인 족보였습니다. 그 책을 본 순간 아이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이름보다 무거운 것은 없었습니다. 족보에 적히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족보에서 지워지면 살아있어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아이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계집종 둘이 우산을 들고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우산은 아이 쪽으로는 기울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가까이 섰지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아이 얼굴에는 빗물과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닦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처럼 입술만 세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인이 족보를 펼쳤습니다. 젖은 공기 속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보였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 그 아래에는 여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아이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붓을 들지 못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아이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망설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곧 사라졌습니다. 여인은 붓을 받아 먹을 찍었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집사람이 아닙니다. 빗소리보다 낮았지만 모두가 들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누군가 숨을 삼켰습니다. 늙은 유모는 고개를 숙인 채 떨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붓끝이 천천히 아이 이름 위를 지나갔습니다. 한 번의 회기면 충분했습니다. 먹물이 번지며 이름이 가려졌습니다. 그 짧은 검은 선 하나가 아이를 지웠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방금 죽었습니다. 아이는 그 선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크게 울어야 할 순간인데 이상하게도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 먼저 다른 감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버려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쫓으려면 문만 닫으면 됩니다. 모른 척하려면 등만 돌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름까지 지운다는 건 다른 뜻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되는 존재, 누군가가 기억하면 안 되는 존재. 아이는 어린 나이에도 그걸 본능처럼 느꼈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보지 않은 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 거두어 키웠을 뿐이다. 오늘 이후로 이 아이를 입에 올리지 마라. 이 집안과는 아무 관련도 없다. 말은 단호했지만 목소리는 조금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갈라짐조차 아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문 안쪽에서 유모가 흐느끼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하인이 급히 붙들어 물러나게 했습니다. 오늘 밤 이 집안은 눈물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여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익숙한 눈매였습니다. 익숙한 입술이었습니다. 어릴 때 열이 나면 밤새 곁을 지키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얼굴은 처음 보는 사람처럼 멀었습니다. 이상한 건 차가움만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미워해서 내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무언가를 감추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아이를 더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아이를 데려가라. 집안 어른의 목소리가 낮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선뜻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받아줄 친척도 마틀하인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문 밖 어둠 속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빗물을 정면으로 맞은 낡은 삭 같다 하나가 보였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가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지기가 놀라 급히 길을 막았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 한 번의 시선으로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한때 관아에서 서리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벼슬을 잃고 성박 초가에서 사는 처지. 사람들은 그를 끝난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늙은 하인 몇은 그를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가 단순히 망한 게 아니라 어떤 사건 뒤에 밀려난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내의 이름은 최도윤이었습니다. 여인은 그를 본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도윤은 예도 없이 대문 안으로 한 걸음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인보다 먼저 족보를 바라보았습니다. 먹물로 지워진 아이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버려진 게 아닙니다. 마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여인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숨긴 겁니다. 여인의 손끝이 그제야 크게 흔들렸습니다. 계집종 하나가 놀라 우산대를 놓칠 뻔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인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다시 보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아래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눈, 겁에 질린 아이, 눈이 아니라 기억하는 아이, 눈이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새기는 눈이었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에 오래전 일이 스쳤습니다. 관아마당, 억울함을 외치던 한 사내, 덮어버리라는 명령, 사라진 기록, 그리고 그 뒤에 잃어버린 자신의 자리. 그는 오늘 처음으로 확신에 가까운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그 사건과 이어져 있. 여인은 입술을 깨물며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상관할 일은 아닙니다. 도윤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상관없는 일이라면 이름까지 지울 이유가 없지요. 가마꾼들 사이에서 새 혼처 쪽 사람이 재촉했습니다. 부인, 시간이 늦습니다. 그 말에 여인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유모에게 작은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은전이 든 주머니였습니다. 마지막 정리처럼 보이는 손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그 손을 막았습니다. 돈으로 묻히는 일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인의 눈빛이 차갑게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당신이 데려가겠습니까? 그 말은 비웃음이었고 동시에 시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망설이면 아이의 길은 끝나는 자리였습니다. 도윤은 아이 앞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아이는 생각보다 더 말랐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기이할 정도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아이는 잠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없는 이름입니다. 그 말에 마당의 공기가 식었습니다. 도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했습니다. 이 아이는 울기보다 당황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인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문지기가 숨을 삼켰고 유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인은 오래도록 도윤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안도도 아닌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언젠가 올 일을 결국 맞이한 사람 같았습니다. 후회할 겁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도윤은 담담하게 받아쳤습니다. 후회는 이미 오래전에 했습니다. 그 말뜻을 여인은 알아들은 듯 했습니다. 더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자기 도포를 벗어 아이 어깨에 둘렀습니다. 낮고 젖은 옷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아이는 처음으로 조금 몸을 움츠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덮어준 것이 낯설었던 것입니다. 가자. 도윤이 말했습니다. 아이는 바로 걷지 못하고 한 번 더 뒤를 보았습니다. 처마 아래 선 여인. 끝내 붙잡지 않는 어머니. 그 침묵이 오늘 밤의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걸었습니다. 아이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대문 안에서는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새 혼인으로 가고 한쪽은 어두운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몇 걸음쯤 갔을 때 아이가 물었습니다. 왜 저를 데려가십니까? 도윤은 잠시 비 내리는 길을 보다 낮게 대답했습니다. 널 살리기 위해서다. 아이는 다시 물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면 왜 이름을 지웠습니까? 도윤의 걸음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사람을 버릴 때는 등만 돌리면 된다. 하지만 이름을 지운다는 건 기억 자체를 없애려는 거다. 그만큼 두려운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지. 아이는 그 말을 가슴 속에 그대로 새겼습니다. 오늘 밤 지워진 것은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숨기려는 과거가 함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더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한 장면을 반복해 기억했습니다. 족보 위를 가르던 검은 붓끝, 그리고 그 획을 긋기 전 어머니가 잠깐 멈췄던 손끝. 아이는 알았습니다. 다시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감춰진 것이라는 걸, 그리고 언젠가 이 밤의 뜻을 알아내게 되리라는 걸. 비가 그친 다음 날,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맑았습니다. 흙길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골목마다 무릉덩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의 집은 성 밖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기와도 아닌 초가집. 벽은 오래된 흙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먼지 냄새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아이에게는 처음 보는 공간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있던 대문과는 너무도 다른 곳이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아이에게 먼저 들어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이는 문턱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돌아갈 곳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걸 어젯밤에 배웠습니다. 아이의 발이 천천히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곳이 유일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도윤은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열어둔 채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망칠 생각이 있는지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집안을 조용히 둘러볼 뿐이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 도윤은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버려진 아이가 아니다. 상황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배고프냐?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으로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작은 솥에 밥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은 많지 않았습니다. 된장국과 말린 나물,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시중 드는 사람도 눈치를 보는 하인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직접 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도윤은 밥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네가 스스로 살아야 한다. 아이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규칙처럼 들렸습니다. 도윤은 덧붙였습니다. 대신 네가 배우고 싶다면 가르쳐주겠다.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을요? 도윤은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아이를 보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살아남는 법. 그 말은 막연했지만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도윤은 낡은 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종이에 검은 글자가 빽빽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글자였습니다. 한자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읽을 줄 아느냐?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양반가에 있었지만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아이는 배워야 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도윤은 책을 펼쳐 한 글자를 짚었습니다. 사람인. 아이의 눈이 그 글자에 멈췄습니다. 단순한 획 2개였지만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 글자를 모르면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한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에서 글을 모른다는 건 법도, 기록도, 진실도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그 글자를 따라 그렸습니다. 손가락으로 바닥 먼지 위에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삐뚤어졌습니다. 하지만 2번째, 3번째는 더 정확해졌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배우는 속도가 이상할 만큼 빨랐습니다.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집중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필요한 것만 정확히 가져가는 방식. 도윤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준비된 상태다. 누군가가 이미 방향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날 이후 아이의 생활은 단순했습니다. 아침에는 물을 길어오고 낮에는 도윤과 함께 바치를 했습니다. 손은 금방 거칠어졌고 발바닥은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작은 등불 아래 앉았습니다. 도윤이 펼친 책을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글자씩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낯선 글자가 또박또박 나왔습니다. 도윤은 그 속도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능이 아니다. 이 아이는 배워야 한다는 걸 알고 그리고 왜 배워야 하는지도 알고 며칠 뒤 도윤은 다른 책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관아, 문서였습니다. 세금 기록, 재판 기록, 그리고 사건 기록 일부였습니다. 아이의 눈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삶과 죽음이 기록된 글이었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이걸 읽으면 무엇이 보이느냐? 아이는 한 줄을 읽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도윤의 눈이 조금 좁아졌습니다. 어디가 거짓이냐? 아이는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 시간에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글을 읽는 게 아니라 구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온 건 우연이 아니다. 필요한 선택이었. 며칠이 더 지나고 비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마을 장터가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아이를 데리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아이를 확인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장터는 시끄럽고 복잡했습니다. 장사꾼들의 목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그리고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들. 그 속에서 아이의 존재는 금방 눈에 띄었습니다. 낯선 얼굴, 친분 없는 아이,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누구냐? 양반가에서 쫓겨난 애 아니냐? 소문은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말을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누가 말하고, 누가 듣고, 누가 진짜 권력을 쥐고 있는지. 그때 관아 하인둘이 장터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분명한 신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도윤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보느냐? 아이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저 사람들 기록을 다룹니다. 도윤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유는 더 깊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법, 기록, 그리고 침묵하는 방법, 말하지 않고 기다리는 방법. 아이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배우는지, 언제 쓰는지. 다만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지워진 이름, 그 이름이 다시 불릴 날을. 시간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 번 바뀌고 다시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비가 오던 밤은 이제 먼 기억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날을 단 하루도 잊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집에서의 생활은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아침에는 물을 길어오고 낮에는 밭을 갈았습니다. 손바닥은 이미 굳은 살로 덮였습니다. 발걸음도 처음보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등불 아래 아이와 도유는 마주 앉았습니다. 책이 펼쳐지고 붓과 종이가 놓였습니다. 이제 아이는 단순히 글자를 읽지 않았습니다. 문장을 이해하고 의도를 읽었습니다. 도유는 새로운 책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법조문, 한결문, 그리고 오래된 사건, 기록들. 아이의 눈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글자를 읽는 눈이 아니라 사람을 읽는 눈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이 문장은 무엇을 숨기고 있느냐? 아이는 잠시 읽고 대답했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이 더 많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 찾는 게 중요하다. 아이의 손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누군가 빠졌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그 줄에 머물렀습니다. 아이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기록에는 이름이 하나 부족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워진 흔적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준비되고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쓰기 위해 쌓고 밤이 깊어질수록 아이의 집중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글과 의미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도유는 때때로 아이를 멈추게 했습니다. 지금은 읽지 마라.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입니까? 도유는 짧게 말했습니다. 너무 빨리 알면 버티지 못한다. 아이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법도 이미 배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도유는 아이를 데리고 관아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일부러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아이를 그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관아 앞은 늘 긴장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지나갔습니다. 아이의 발걸음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그곳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유는 그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관아 마당 안쪽에서는 누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억울함을 외치는 목소리. 하지만 그 소리는 금방 끊겼습니다. 문이 닫히며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그 소리를 끝까지 들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진실은 말로 남지 않는다. 아이는 그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남습니까?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기록으로 남는다. 그리고 그 기록은 항상 진실이 아니다. 아이의 눈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아이의 공부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빠졌는지,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이의 사고는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림이 많았습니다. 쫓겨난 아이, 정체 모를 아이. 하지만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이의 태도가 그들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와도 먼저 말을 섞지 않았고 누가 뭐라 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항상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눈을 불편해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눈이 아니라 판단하는 눈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작은 소란이 있었습니다. 한 상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내 물건이 사라졌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일부러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선택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잠시 뒤 아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시선은 한 남자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의심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사람은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누가 훔쳤다는 거냐? 아이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조용히 서 있던 장정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왜 저 사람이지? 아이는 짧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손에 흙이 다릅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장정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확실히 다른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흙은 상인의 창고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장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결국 그는 도망치려다 붙잡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법이었습니다. 아이가 본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흔적과 흐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가볍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처럼 느꼈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도윤이 물었습니다. 왜 나섰느냐? 아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틀린 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도윤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항상 나설 거냐?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나섭니다. 도윤의 눈이 조금 좁아졌습니다. 그 대답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기준은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사건 기록을 아이 앞에 펼쳤습니다. 종이는 낡아 있었고 일부는 지워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그 위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사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도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한 뒤 낮게 말했습니다. 끝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이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군요. 도윤은 처음으로 아이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넌 살아있는 거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아이의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의 기억 속에서 한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비 내리던 밤, 족보 위를 가르던 붓끝, 그리고 어머니의 손이 멈췄던 순간, 이제 아이는 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단순히 지워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진실을 덮기 위해 남겨진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진실을 드러낼 존재였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순간을 위해 5해가 지났습니다. 시간은 조용했지만 아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키는 훌쩍 자랐, 눈빛은 더 깊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름 대신 다른 말을 썼습니다. 저 아이가 아니라 그 애라고 불렀습니다. 가볍게 부르지 못하는 묘한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도윤의 집은 여전히 낡은 초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공기는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책이 늘어 기록이 쌓였습니다. 아이의 글씨는 이제 어른보다 또렷했습니다. 붓끝이 흔들리지 않았고 문장의 결도 단단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기초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판단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누가 이득을 보느냐. 아이는 기록을 읽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진실은 어디에 있느냐? 아이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기록밖에 있습니다. 도윤의 눈에 희미한 빛이 스쳤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구조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한 가지를 더 가르쳤습니다. 말하지 않는 법, 질문을 받아도 답을 숨기는 법, 상대가 먼저 말하게 만드는 법. 아이는 그걸 빠르게 익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에서 오래된 사건을 다시 본다더라. 사람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관아 하인들이 마을을 돌았습니다. 몇몇 집을 찾아가 무언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귀에도 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책을 넘기는 손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도윤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이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작된 것 같습니다. 도윤의 눈이 조금 좁아졌습니다.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아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가 과거를 다시 꺼내고 그리고 그 과거는 자신과 이어져 며칠 뒤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낡은 도포를 입은 관리들. 그들은 도윤의 집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낮고 일정했습니다. 도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관리 중 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도윤. 맞습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짧은 침묵 뒤 관리의 입이 열렸습니다. 과거 사건과 관련하여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도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아이는 안쪽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몸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관리의 시선이 아이에게 닿았습니다. 잠깐의 정적. 그 눈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관리 하나가 물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입니까? 도윤은 짧게 답했습니다. 같이 사는 아이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관리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잠시 후 돌아갔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듯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이와 도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미 숨겨졌던 것이 밖으로 나오고 그날 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한다.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을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아이는 이해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배운 것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너무 빨리 드러나면 먼저 잡힌다. 그날 이후 아이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장터에서도 눈에 띄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말을 판단을 숨겼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그 아이를 가볍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속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며칠 뒤 장터에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한 집안의 노인이 억울하게 잡혀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과거 사건 관련자. 사람들은 그 말을 듣자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은 다시 꺼내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장면을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끌려갔습니다. 그 눈빛이 잠깐 아이와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아이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눈은 어디선가 본 눈이었습니다. 도윤의 집으로 돌아온 뒤 아이는 처음으로 먼저 말했습니다. 그 사건,
사람이 더 남아 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확신하느냐? 아이는 짧게 답했습니다. 네.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곧 너도 불릴 거다. 아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등불이 꺼진 뒤에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하나의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비 내리던 밤, 족보 위를 가르던 붓, 그리고 그 붓이 멈췄던 순간, 이제 아이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지워진 것이 아니라 남겨진 존재였습니다.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살아 있어야 하는 존재. 며칠 뒤, 관아에서 다시 사람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못하는 부름이었습니다. 관아로 나오시오. 아이의 시선이 도윤에게 향했습니다. 도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망치지 않는다. 피하지 않는다. 이제는 맞이할 시간이다. 아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도윤이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건 다 잊어라. 아이는 멈췄습니다. 왜입니까? 도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면 모르는 척 해야 한다. 아이는 이해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식이 아니라 침묵이 무기가 됩니다. 아이는 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5해 동안 준비한 길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문은 항상 무겁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문을 넘는 순간 사람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묻는 자와 답해야 하는 자. 아이는 그 문 앞에 섰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몇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묶인 노인, 고개를 숙인 중년 남자, 그리고 기록을 들고 있는 관리들. 아이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시선이 모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낯선 존재가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아이는 정해진 자리에 섰습니다. 도망칠 생각도 주저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안쪽 문이 열렸습니다. 관복을 입은 관리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고 움직임이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끝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여는 이유는 단 하나다. 기록에 빠진 것이 있기 때문이다. 마당의 공기가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관리의 시선이 한 사람씩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에게 멈췄습니다. 짧은 정적. 이 아이는 누구인가? 하인이 답했습니다. 최도윤과 함께 사는 아이입니다. 관리의 눈이 조금 좁아졌습니다. 이름은? 아이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없습니다. 순간 몇몇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리도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이름이 없다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이 아이는 그 사건과 이어져 있. 관리의 손가락이 탁자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언제 지워졌지? 아이는 눈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5해 전입니다. 비가 오던 밤이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관리의 눈빛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 밤에 무엇을 보았느냐? 아이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붓이 멈췄습니다. 한 번 망설였습니다. 관리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말은 사소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임이 있다는 건 의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도가 있다는 건 그 행위가 자발적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관리의 시선이 기록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날 누가 있었느냐? 아이는 조금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하인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모두가 그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관리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누군지 보았느냐?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확인하러 온 것처럼 관리의 손이 다시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그 리듬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이제 흐름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기록 속 사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건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묶여있던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밤 쉰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나도 봤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에게 향했습니다. 노인의 눈은 이미 흐려져 있었지만 그 안에 남은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 집안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 애를 내쫓는 게 아니라 지우고 있었다. 관리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증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은 결론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의 시선이 다시 아이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럼 너는 왜 살아있느냐? 아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은 누구도 쉽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관리도 바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여인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비단 치마, 단정한 머리, 그리고 익숙한 얼굴. 5해 전, 그 밤에 서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섰습니다. 관리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당신은 이 아이를 아는가? 여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모르는 아이입니다. 그 말은 예상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이의 눈이 여인을 향했습니다. 도망치지 않는 시선, 피하지 않는 시선,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여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관리의 눈이 둘 사이를 오갔습니다. 아는 것이 있다면 말하라. 아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여인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숨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관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 사건은 끝난 적이 없습니다. 기록이 그렇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마당의 모든 시선이 아이에게 모였습니다. 그 중심에 이제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아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당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가 흐름을 바꿔 놓았습니다. 이제 이 자리는 신문이 아니라 대치였습니다. 관리의 시선이 아이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럼 말해보아라. 무엇이 숨겨져 있었느냐? 아이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눈을 내리지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지워졌습니다. 관리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누구냐? 아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록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는 3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2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관리의 손이 천천히 종이를 넘겼습니다. 아이의 말대로였습니다. 이상하게 비어있는 자리, 이름 하나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워져 있었습니다. 관리의 시선이 여인에게 향했습니다.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죄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마당에 낮은 숨소리가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처음 듣고 있었습니다.
관리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아이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를 꺼냈습니다. 흔적입니다. 관리의 눈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설명해라. 아이는 기록을 펼쳤습니다. 이 사람은 이 시간에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다른 곳에서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입니다. 마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짓은 기록에 남습니다. 진실은 지워집니다. 관리의 손이 탁자를 세게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럼 누가 지웠느냐?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보았습니다. 여인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굳었습니다. 아이는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지운 사람이 아니라 지우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은 더 위험했습니다. 단순한 책임이 아니라 구조를 겨냥한 말이었습니다. 관리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건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다. 더 위에 누군가 있다. 그때 도윤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최도윤. 사람들이 그쪽을 보았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관리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자다. 마당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말해라. 관리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날 진범을 찾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모였습니다. 하지만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관리의 눈이 더 좁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도윤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당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증언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건드리는 말이었습니다. 관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구의 명령이냐? 도윤은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이를 잠깐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관리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건 이미 기록에 없습니다. 그 말은 부정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이미 지워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여인의 숨이 무너졌습니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모두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여인에게 향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관리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느냐? 여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긴 침묵,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는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어졌습니다. 제 아이가 아닙니다. 마당이 순간 멎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여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말이 끊겼습니다.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관리의 눈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계속해라. 여인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마당에 숨이 멎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존재, 지워진 이름, 그리고 기록의 공백. 도윤의 눈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찾던 답이 지금 이 자리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지운 겁니다. 살아있으면 위험하니까. 여인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 눈물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끝난 감정이었습니다. 관리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제 판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당의 공기가 더는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아이, 도윤, 여인, 그리고 묶인 노인까지 이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기록을 다시 쓴다. 관리의 말이 낮게 떨어졌습니다. 그 한마디로 판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끝난 사건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인들이 급히 종이와 붓을 가져왔습니다. 기록관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든 말이 이제 남게 됩니다. 아이의 눈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5해 동안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관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최도윤, 도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시 진범을 찾았다고 했지. 도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였느냐? 마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이 집안과 연결된 자입니다. 여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말을 이었습니다. 직접 손을 쓰진 않았지만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관리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증거는 도윤은 잠시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은 증언이 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묶인 노인이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노인의 숨은 거칠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말해라. 관리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노인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날 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을 봤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있었다. 마당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관리의 손이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누구냐? 노인의 눈이 한 방향을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리고 다른 쪽을 가리켰습니다. 관아 관리 중 하나, 기록을 들고 있던 중년의 관리였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그 관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윤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관리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사실이냐? 지목된 관리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기록을 바꿨습니다. 그 말은 확인이었습니다. 도망칠 틈이 없었습니다. 지목된 관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명령이었다. 마당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늦었습니다. 관리의 손이 들렸습니다. 잡아라. 하인들이 달려들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왔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순간의 침묵이었습니다. 관리의 시선이 여인에게 향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느냐? 여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된 침묵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이의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이제 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관리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렸습니다. 기록한다. 사건은 조작되었다. 관련자 전원 처벌한다. 붓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은 먹이 정확하게 내려갔습니다. 아이의 눈이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5해 전과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이름이 지워졌고 지금은 진실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마당이 천천히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묶인 자는 끌려갔고 기록은 남았습니다. 여인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끝났다. 아이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아닙니다. 도윤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확실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이의 발걸음이 마당을 벗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거리만큼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쌓였습니다. 관아를 나온 뒤 바람이 조용히 불었습니다. 마당 안의 소리는 이미 뒤로 사라졌습니다. 아이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이미 정해진 길이었습니다. 도윤이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걸은 뒤 아이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시간이 이 한순간으로 모였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아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대답은 이미 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는 길, 그 길은 처음 왔을 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상태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워진 존재였습니다. 지금은 스스로 선택한 존재였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이미 소식은 퍼져 있었습니다. 사건이 다시 열렸다. 관아에서 누가 잡혀갔, 그 아이가 관련돼 있다. 수군거림이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는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도윤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낡은 벽, 작은 등불, 그리고 쌓여있는 책들. 아이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다시 돌아온 곳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도윤이 문을 닫았습니다. 짧은 침묵. 아이의 손이 책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말했습니다. 이제 더 배울 필요 없습니다. 도윤의 눈이 잠깐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이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아이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책 하나를 펼쳤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걸 지키는 게 더 어렵다. 아이의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 말은 무겁게 남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여인이 밖에 서 있었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젖어 있는 듯 했습니다. 말을 꺼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긴 침묵, 여인의 입이 겨우 열렸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변명도, 어떤 말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섯 해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버려진 건 제가 아닙니다. 여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입니다. 그 말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이었습니다. 여인의 손이 힘없이 내려갔습니다. 붙잡지 못했습니다. 아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둘의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더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이는 그걸 끝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밖의 소리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다시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책, 등불, 그리고 도윤. 이제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펼쳤습니다. 도윤이 마주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때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 결국 드러났다더라. 그 집안은 망했다더라. 그 여인은 말은 계속 이어졌지만 아이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아이의 손이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종이에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지워지는 글이 아니었습니다. 남겨지는 글이었습니다. 이름이 없어도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록이 바뀌어도 진실은 남습니다. 아이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택했습니다. 지워진 이름이 아니라 스스로 남기는 존재로. 등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밤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부르지 않던 이름은 이제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